안녕하세요. CRS 코리아 전춘영입니다. 먼저 웨비나에 앞서 저희 CRS 코리아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중국 NMPA의 의료기기 허가 등록 및 임상에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중국 항저우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CRS 의료기기 팀은 해당 업계 경력과 자격이 풍부한 분야별 다수의 전문 컨설턴트들로 구성되어 있고, 한국 업체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신속하고 리스크 없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오늘 웨비나 진행 과정에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옆에 채팅창을 이용하셔서 실시간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추후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회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목차입니다. 주로 체외진단 시약에 대한 소개 내용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체외진단 및 체외진단 시약이란, 체외진단 시약 유형, 체외진단 시약 관련 법규 소개, 체외진단 시약 등록 절차 및 요구 내용입니다. 우선 체외진단 및 체외진단 시약이란 정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체외진단은 인체 밖에서 인체 샘플, 혈액이나 체액, 조직 등을 검사하여 임상 진단 정보를 얻고 질병이나 기체의 기능을 판단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말합니다. 체외 진단 시약은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기기, 기구, 장비 또는 시스템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모니터링, 예후 관찰, 건강 상태 평가 및 유전성 질환의 예측 과정에서 인체 샘플, 각종 체액, 세포, 조직 시료 등에 대해 체외 검사에 사용되는 시약, 키트, 교준품, 제어품 등을 뜻합니다. 이렇듯이 모든 체외 진단 시약이 다 의료기기인 것은 아니고요. 혈흔 선별 검사에 사용되는 체외 진단 시약과 방사성 핵소 표기를 적용한 체외 진단 시약은 약품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별도의 약품 법규에 따라 진행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체외 진단 시약 관련하여 중요한 개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단일 시약은 키트를 구성하는 모든 시약 세트는 별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단일 시약 키트는 특정 항목 또는 특정 유형의 검사를 완료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시약 또는 일부 시약을 결합한 키트의 존재 형태입니다. 주로 단일 시약 키트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제어품, 제어물, 교준품, 표준품이 있는데요. 정의 개념 이외에도 제어품, 교준품, 표준품, 필요 여부는 제품의 특성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교준품과 제어품은 단독으로 등록할 수도 있고 체외 진단 시약과 같이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품은 중국 국가 표준품 또는 국제 표준품이 있는데요. 중국 표준품인 경우에는 중국 국가 약품 표준 물질 사이트에서 구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제어품 및 교준품은 구매를 하시거나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조제를 해서 사용해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체외 진단 시약 유형인데요. 우선 체외 진단 시약도 의료기구와 마찬가지로 위험 등급에 따라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체외 진단 시약 분류 규칙에 따르면 1등급, 2등급, 3등급 체외 진단 시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자사 제품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우선 큰 틀 안에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시각으로 보았을 때 진단 시약은 체내 진단 시약과 체외 진단 시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체외 진단 시약이 많고요. 체내 진단 시약은 예시에 있는 몇 가지를 포함합니다. 체내 진단 시약은 약품에 속하고 체외 진단 시약은 기술 원리로 보았을 때 생물화학 진단 시약, 면역 진단 시약, 핵산 진단 시약, 세포 진단 시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더 예시를 들면서 자세히 보시면 생물화학 체외 진단 시약은 주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간 기능, 신장 기능 등에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 체외 진단 시약은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임신 테스트기와 같은 면역 체외 진단 시약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사용되고 있는 코로나 PCR 검사나 자가 진단 키트 이런 거는 핵산 체외 진단 시약에 속합니다. 다음은 체외 진단 시약 관련 법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체외 진단 시약 등록 및 비양 관리 방법입니다. 체외 진단 시약 등록 및 비양 관리 방법 48호는 2021년 새로 개정된 법규이고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 변화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체외 진단 시약 등록 및 비양 관리 방법 법규에서는 체외 진단 시약 분류에 대한 내용을 삭제했고요. 체외 진단 시약 분류 규칙에 별도 명시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체외 진단 시약 등록 신고 자료 요구 및 승인 증명문서 양식 공고인데요. 이 공고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고에서는 체외 진단 시약 등록에 필요한 제출 자료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외 진단 시약 소분류 목록 공고와 6840 체외 진단 시약 소분류 목록 부분 조정 공고인데요. 업체에서는 자사 제품이 어떤 체외 진단 시약에 분류되는지 궁금하신 경우에는 체외 진단 시약 분류 규칙은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또는 체외 진단 서분류 목록 6840 체외 진단 시약 분류 목록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목록에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매년 공개되는 분류 판정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에 체외 진단 시약 부분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분류 판정에도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분류 판정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임상 면제 체외 진단 시약 목록인데요. 이거는 제목과 동일하게 체외 진단 시약이 임상 면제가 되는지 여부를 궁금하시면 이 목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체외 진단 시약 분류 규칙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의료기기 임상시험 품질 관리 규범인데요. 이거는 최근에 3월 31일에 발표가 되었고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 기존에는 임상시험 품질관리 규범에는 체외 진단 시약에 관한 요구를 포함하지 않았는데요. 의견 수렴 단계부터 현재 발표된 28호 공고에서는 체외 진단 시약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기 인상평가 기술 지도 원칙도 2021년 의견 수렴을 완료를 하였고요. 2022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체외 진단 시약 등록 및 비양 관리 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뒤에서 하나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체외 진단 시약 전 생명주기 관리 강화인데요.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체외 진단 시약도 전 생명주기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전 버전에는 안전성과 유효성만 요구했다면 새로운 방법에서는 품질 관리를 포함했습니다. 그만큼 언제 제품을 생산하든 얼만큼을 생산하든 품질 관리 체계에 따라 관리가 잘 되고 있고 안정적인 제품을 생산해야 합니다. 제15조에 보시면 기존에는 신청인 비한이는 기업만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연구개발기관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신청인 비한인이 누구든 관련 법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16조에 보시면 제품 생산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단계부터 품질관리 체계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100조를 보시면 만약 연구개발 단계를 다른 기관에서 진행했을 경우 NMPA 심사 과정에서는 추가로 연장 심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단, 연장 심사를 진행을 했을 때 기업과 개인은 거부하거나 은폐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은 경유 출시 증명 관련 내용인데요. 기존에는 해외 제품은 모두 판매 증명서를 제출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19조에서 얘기한 특이한 경우에는 해외에서 출시되지 않고 중국에서 혁신 제품 등록 절차로 승인이 된 체외 진단 시약은 관련 판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출시가 안 되고 중국에서도 혁신 제품으로 승인이 안 된 제품은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적용 표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체외 진단 시약 등록 또는 비안을 진행하실 때 중국 강제성 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강제 표준에 적합해야 하고 따라야 합니다. 강제 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추천성 표준을 적용하고 만약 기업에서 자사 제품이 추천성 표준에 적합하지 않다 하실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표준도 가능합니다. 단, 왜 추천성 표준에 적합하지 않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설명을 하셔서 제출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제품 기술 요구 관련인데요. 3등급 체외 진단 시약의 제품 기술 요구서에서는 기존에는 반제품에 대한 요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방법에서는 원재료와 생산 공정 요건만 요구가 되고 반제품에 대한 요구는 삭제했습니다. 반제품을 왜 삭제했는지 그 원인을 예상해보자면 개인적인 해석이지만 두 가지로 예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반제품 요구를 작성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어떤 반제품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반제품 요구를 작성하면 반제품의 성능 지표를 작성하고 중요한 반제품 공정, 관리 요구를 작성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은
생산 공정 부분에서 명확히 기재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시면 반제품을 작성을 했을 때 좋은 점은 이제 어떤 반제품이 있는지 그것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제품 요구를 작성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삭제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제품 시험 관련 내용인데요. 우선 예전에는 등록 시험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기 등록 시험 기관에서 반드시 시험을 진행했어야 했고요. 지금은 새로운 방법에서는 등록 시험이란 개념이 없어지고 시험 또는 시험 성적서라는 개념으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서는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하게 의료기기는 등록 시험기관에서 시험을 진행을 했어야 했는데요. 지금은 자체 시험 성적서 또는 자격이 있는 의료기기 시험기관에 의뢰하여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도 가능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체 시험 성적서 또는 의료기기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요. 자체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중국 법규를 잘 이해가 되셨는지, 또 시험실 자격과 또 시험 인원이 중국 법규에 적합한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또는 자격이 있는 의료기기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기관의 중국 인증이 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3등급 체외 진단 시약 제품은 기존에서는 3개의 연속적인 로트를 제공하여서 시험을 진행을 했어야 됐는데요. 새로운 방법에서는 연속적인 로트가 아닌 각기 다른 3개의 로트의 샘플을 제공하여서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연속적인 3개 로트가 로트보다는 각기 다른 3개의 로트가 샘플링에 더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국가 표준품 관련된 내용인데요. 표준품에 대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 표준품이 있는 경우에는 중국 표준품을 구입하셔서 시약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다음은 체외 진단 시약 등록 절차 및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체외 진단 시약 등록증의 유효 기간은 의료기기와 동일하게 5년입니다. 수입 제품 절차를 보시면 임상 시험 완료 후에 NMPA 제출 후 2등급 체외 진단 시약 승인은 약 60일 근무일 기준으로 60일 되고요. 3등급은 90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보완이 나왔을 경우에는 보완일로부터 1년 이내 보완 내용을 제출해야 하고요. 보완 제출 내용 승인은 60일이 소요됩니다. 만약 1등급으로 비안을 진행했었는데 체외 진단 시약 관리 유형이 2등급 또는 3등급으로 조정이 되었을 때는 체외 진단 시약 등록 및 비안 관리 방법 규정에 따라서 다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1등급 체외진단 시약 제출 서류인데요. 비아닌 경우에는 모든 서류를 준비를 하셔서 제출하면 현장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2등급과 3등급 제출 서류인데요. 앞에서 법규 소개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외진단 시약 등록 신고 자료 요구 및 승인 증명 문서 양식 공고 제122호에 따른 2등, 2, 3등급 제출 서류 리스트이고요. 여기서 품질 관리 체계, 시스템 문서는 이번에 새로 개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략하게 임상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외진단 시약에서 임상평가 면제가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준품, 제어품 단독으로 등록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1등급 체외진단 시약으로 비안을 진행하는 경우. 세 번째, 동일한 제품의 하나의 허가증에 신청을 했는데 각기 다른 포장 규격이고 단 이 포장 규격에서 성능에 명확한 차이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임상평가 면제가 되고요. 예를 들면 이제 모든 내용은 동일한데 색상만 다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임상평가가 면제됩니다. 만약에 성능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증으로 진행을 하시고 임상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 임상시험 면제 목록이 있는데요. 이 목록에 추가된 제품은 일반적으로 반응 원리가 명확하고 설계가 일정화되고 공정이 성숙되고 출시된 동일 품종 체외진단 시약이 임상에서 단연간 심각한 불량 사건 기록이 없고 일반적 용도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이 목록에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면제 목록에 있다고 해서 임상평가가 면제되는 건 아니고요. 임상 샘플을 통해 동일 품종과 비교를 해서 검증을 해야 되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임상 시험에서는 이제 피험자 수가 거의 200, 300 또는 더 많게 소요가 되지만 이런 목록에 있는 경우에는 적게 한 100건 이상으로 검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 시험보다는 이제 작은 실험성 연구라고 보시면 더 잘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임상시험 면제 목록에 없는 체외진단 시약은 당연히 임상시험과 임상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등록증 양식입니다. 이것은 이제 참고하시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 의료기기 등록증 양식이 있는데요. 이는 체외진단 시약도 해당이 되는데 마지막에 이제 날짜를 기재하는 부분에서 승인 날짜, 그 다음에 유효기간 이렇게만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양식 조정을 하면서 등록증 시행 효력이 발생되는 날도 추가로 기재가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중국 의료기기 허가 등록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웨비나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